어떤 산업이 이제 노동하고 자본을 같은 비율로 결합해야지 제품이 튀어나온대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앞쪽에서는 유치하게도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했지만 이쪽은 진짜 어떤 이제 노동자 한 명이 기계를 하나 붙잡아야지 제품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1대1로 이제 결합을 해야 될 것이고, 노동자 한 명이 기계를 두 개를 붙잡아야지 제품이 나온다면은 1대2로 이제 결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일반화 시켜볼게요. 슬슬 레벨을 올리자고. 생산함수가 미니멈 알파 L 베타 K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생산함수가 미니멈 알파 L, 베타 K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제품을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한 개 생산, 한 개가 아니고 하나 생산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노동과 자본이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 요거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 제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알파 L 한 개, 그리고 베타 K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치? 알파 L 한 개, 베타 K 한 개 있으면 1, 1 제품 하나 튀어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L은 몇 개 필요해요? L은 알파분의 1개 필요하죠. 그지? 여기가 2라고 하면은 하나를 위해서 2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알파가 만약에 0.5라고 하면은 L은 2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K는 베타분의 1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전제하게 되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생산을 위해서 노동과 자본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 와중에 이 하나를 의미하는 요 등량곡선을 먼저 그리자고. LK 평면 기준 하나를 의미하는 등량곡선을 일단 아무렇게나 그리자고요. 아무렇게나 그려서 요거 한 개 생산하기 위한 등량곡선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자본만 늘어난다고 생산량이 바뀌지 않을 테니 등량일 것이고, 여기에서 노동만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바뀌진 않을 테니 등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니은자 무차별 곡선을 봤던 것처럼 여기서의 등량 곡선도 니은자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자,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개 필요하다고? 알파분의 1개. 그지? 이쪽은요. 베타분의 1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으면은 요거 조합 비율을 틀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숫자가 좀 복잡해서 애매해요. 노동이 한 개, 자본이 2개 필요하다면은 제품 2개를 위해선 노동이 몇 개 필요하고 자본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배씩 늘리면 되지, 그지? 2개, 4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온티에프는 기준선이 항상 있어요. 여기 이제 뾰족한 데 있잖아요. 뾰족한 데하고 원점하고 쭉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양자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파 L은 베타 K 궤적이 되는 거예요. 알파 L은 베타 K 궤적이 되는 것이고, 제품 생산을 늘리고 싶으면은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 노동과 자본을 이 궤적을 벗어나게 사용하면은 분명히 노는 자본이 있고 노는 노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티에프를 전제하게 되면은 등량곡선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예컨대 2개, 예컨대 3개, 니은자 모양의 등량곡선이 가정되는 케이스가 바로 레온티에프를 전제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이제 사실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건 그건 숫자,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파 L과 베타 K를 점으로 찍은 형태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교재처럼 알파로 나누고 베타로 나눈 거라고 해도 뭐 케이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양자가 일치하는 궤적을 찾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재처럼 요건 연습이다. 만약에 미니멈 알파분의 L, 베타분의 K라고 줬어.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이 각각 몇 개 있어야 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알파, 베타. 그 비율은 몇 개를 생산하건 유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100개를 생산하건 10만 개를 생산하건. 따라서 뭐 그 궤적으로 니은자 모양의 또 이제 등량곡선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이 케이스가 바로 일단은 레온트F입니다. 레온트F는 우리가 이미 진작에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형 생산함수. 선형 생산함수 보자고. 선형 생산함수는 또 대표적으로 뭐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Q는 알파 L 플러스 베타 K라고 하자. Q는 알파 L 플러스 베타 K라고 하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복잡해서가 아니고요. 얘도 쉬워요. 얘도. 그냥 이거 자체를 그리면 되지 않나요? 10개를 의미하는 등량곡선 그리라고요? K로 정리해서 그냥 직선으로 그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등량곡선 기울기. 세로축만 놔두고 직선이니까 가로축 앞에 붙게 되는 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예요. 따라서 직선이에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교재에 주어진 식처럼 뭐 분수로 나와 있다고 해서 뭐가 까다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K만 놔두고 그냥 싹 넘겨.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L 앞에 붙게 되는 그게 바로 기울기가 될 것이다. 선형 생산함수를 가정하게 되면요. 왼쪽에 각주 쪽의 그림처럼 직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베타하고 알파라는 상수값 자체를 고려하면은 아무리 밖에 있어도 그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Q가 여기가 10개예요. 여기 뭐 15개, 뭐 Q는 20개 이런 식으로 모조리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온트F 생산함수는 노동이나 자본이 없으면은 제품이 안 나와요. 반드시 일정 비율로 같이 결합돼서 이제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선형 생산함수를 가정하게 되면은 노동만 있어도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자본만 있어도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